니네들이 이따위 짓 하니까 지금 탄핵을 당하는 거야. 탄핵 사유가 넘쳐나. 자, GS 칼텍스에서 2천억 배임 건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덮어줬잖아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오래 전부터 고여 있었던 건이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GS 칼텍스 전 임원진들이 뭐 배임이라든지 횡령 이런 건들이 이제 포착이 돼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근무한 것처럼 네, 꾸며가지고 네. 돈을 빼돌렸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유령 직원들이 계속 있었던 어. 거예요. 네. 무슨 기사, 그 바둑두는 기사였던 사람이 뭐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기도 하고. 네.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처음 그렇죠. 봤어요. 네. 근데 이제 뭐 계속 경찰과 검찰은 계속 폭탄 돌리기 하면서 우린 못해 막 이러면서 계속 그래서 뭐 이렇게 송치했지만 기각 결정 나고 또 그래서 뭐 항고하지만 그것도 뭐 소용 없었고 각하되고. 예, 각하되고 계속 그런 식으로 갔는데 이건 뭐냐면은 뉴탐사에서 강진구 기자가 취재하기 전에 예. 원래 뉴스타파가 보도를 하려고 취재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뉴스타파의 GS 칼텍스 쪽에서 본인들이 해명 자료로 내놨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제 유령 직원이 있었잖아라고 하니까 아 그거 유령 직원 아니고 이 기타 항목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뭐 정유나 이런데 이제 포함될 수가 없어서 기술 연구소로 보냈던 기술 연구소 직원들이었어라고 해명을 했던 거예요. 기술연구소 직원에 바둑 두는 사람이 있어요? 바둑 기술 연구하냐? 네. 야. 네. 근데 사실 이제 알고 보니까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예. 이 기술 연구소 자체가 이게 뭐 케미컬 사업 본부 아래 들어가 있고, 네, 그러니까 조직도 사항만 봐도 그 이제 뭐 이 기술 연구소가 따로 떼어진 다른 부서가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던 부서였다는 게 확인이 되는 당연하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거는 뭐 정유라든지 뭐 화학 이쪽에 소속이 될 수가 없는 직원들이라서 예. 뭐 기타 직원으로 기술 연구소에 있었던 직원이요라고 했던 GS 칼텍스의 해명 자체가 거짓말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그 직원들한테는 급여도 굉장히 높았어요. 맞아요. 보니까 그냥 일반 직원들 같은 경우는 그 200만 원도 채 안 되는 그런 돈을 줬는데 보니까 이분들한테는 뭐 1,500만 원, 1,9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 돈을 그런 식으로 이제 빼돌린 정황이 너무 이제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쪽에서는 뭐라고 해명을 했었냐면 이 급여가 그리고 갑자기 뭐 확 증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 뻥튀기한 그 유령 직원 넣어가지고 뻥튀기한 돈들이 네. 있으니까. 근데 그럴듯하게 해명을 한 거예요. 성과급 600%를 지급했고, 그러니까 이게 성과급을 많이 줘가지고 이제 뻥튀기가 된 것처럼 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사실상 이것도 또 비교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그 기술연구소에 있던 직원들 숫자나 이런 거를 또 굉장히 부풀렸더라고요. 조목조목 네. 그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이것도 사실 맞지 않는 해명이었고,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이 드러난 건데 그럼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네, 요거 다음 거 보여주시면 예. 2019년 5월 27일에 GS 칼텍스 사업 보고서 이게 허위로 공시됐다라고 하는 이제 금감원 제보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렇게 제보가 있고 나서 6월 달에 GS 칼텍스가 김건희 씨 코바나 콘텐츠에 협찬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부터 갑자기 왜 협찬을 했을까? 네. 그리고 2019년 6월 30일에 서울중앙지검에 GS 칼텍스 총수 일가에 대한 고발이 들어갔는데 또 공교롭게도 다음 달에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내정이 돼요.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이 건은 제대로 수사조차 되지 않고 기각되고 이렇게까지 뭉개졌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 야수파 걸작선이라고 하는 코바나 콘텐츠의 전시회가 언제 시작이 됐냐면 6월 13일 날 시작이 돼요. 너무 골 때리죠. 보세요. 그러니까요. 5월 27일 날 제보가 딱 들어가잖아요. 6월 13일 날 시작하는 전시회에 6월 1일 날쯤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협찬 네이밍이 들어가는 거야. 이런 경우는 없어요. 보통 협찬은 그 전에 다 정해지죠. 그럼요.
전시회가 들어가면 6개월 전쯤에 정해져요, 협찬이. 그거 협찬 못 따면 전시회를 못 해요. 제가 전문가 아닙니까? 전시 기획도 그쵸. 해봤던 그러네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냥 그런 전시 1년 안 해본 전에 네. 최소한 1년 전에 그 전시회를 갖다가 여기 예술의 전당 이런 데거든요, 여기가. 예술의 전당, 여기는 세종문화관 미술관. 여기도 1년 전. 무조건 1년 전에 신청을 해놔야 되고, 신청할 때 이미 협찬이 어느 정도는 차 있어야 돼요. 그쵸. 그렇지 않고는 시작을 못 해요. 근데 지금 6월 달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아니, 그냥 저희 가벼운 노조 행사 하나 하는데도 예, 벌써 진작에 네, 다 정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말도 안 되는 네, 일들이 벌어진 거고 사실상 이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창원 의창구 내곡지구 네. 개발 사업 관련한 네, 의혹 제기 그것과 관련해서 2차 보도를 그걸 할까? 예. 이제 강진구 GS 기자의 칼텍스를 할까? GS 칼텍스 요건을 할까 하다가 이제 GS 칼텍스를 보도하면서 제 보도가 좀 밀렸는데 예. 아까 전에 이제 창원 산단. 창원 산단 얘기 좀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것 중요한 게 때문에 뭐냐면 지금 창원시 압수수색 들어갔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압수수색 들어갔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창원시 의회 그 얘기도 좀 짧게 하자면 창원시 의회에서 최근에 내놓은 공문서가 하나 있어요. 예. 거기 보면 창원시에서 어떤 배후 지역에 대한 어떤 지역 재배치 뭐 이런 것들도 논의를 하는데 거기에 부서 과장, 예. 국장 이런 분들이 함께 참여한 회의에 김영선 의원의 총괄 뭐였죠? 본부장? 네. 예, 이런 자격으로 명태균 씨가 들어와서 함께 맞아요. 회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부서가 어떤 부서냐면 중요한 게 내곡지구도 담당하는 부서예요. 헐. 헐. 네. 잠깐만. 네. 예. 네. 거기서 내곡지구도 담당하는 부서예요. 그래서 혹시 이 전방위적으로 명태균 씨가 다 개입을 했다면 여기도 개입을 했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의심이 더 이제 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창원을 한 번 더 다녀왔습니다. 예. 근데 물론 이제 대답들은 잘 안 해주죠. 그래서 하지만 충분히 의심스럽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삼부토건도 껴 있고 그 삼부토건에 채비지 담보대출 무리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해줬던 데가 또 상상인이고, 예. 네 이런 데들이 다 껴 있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왜 사실 삼부토건을 빼고 조금 더 건실한 시공사를 데려와도 될 텐데 그렇죠. 삼부토건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너무나도 노력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추가로 더 보도할 텐데요. 새롭게 나온 거에서 다음번에 보도할 거에서 중심 인물은 박완수 도지사. 박완수를 도지사로 만들어준 이유가 있었던 거죠. 네,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네. 지금 채용 하나는 이미 인정을 했습니다. 네. 한 명이 아니죠. 한 건에 2명입니다. 무슨 기숙사에다가 2사람을 갖다 집어넣었죠. 이건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를 하겠다요. 근데 자기가 도지사 본인이 사실은 연루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감사를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내놓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네. 어떻게 또 꼬리 자르기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근데 같은데. 요즘에 도청이나 이런 데 가면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 되게 쉽게 들어갔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는 출입을 통제하죠. 굉장히 통제가 심해졌어요. 거기 다 이제 출입 통제기들을 다 달아놓고 예. 출입을 함부로 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것도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그렇게 됐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통제하고 뭔가 막고 이런 거에 신경 쓰느라고 네, 진짜 해야 될 것들은 안 하고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다면 통제. 통제. 네. 자, GX 칼텍스 이 2천억대 배임 횡령. 그러니까 2천억 원이나 되는 돈을 이상하게 빼돌린 겁니다. 그 짓을 해놓고 코바나 컨텐츠에 협찬하면서 모든 게 싹 사라진 이 기적 같은 일. 이 기적 같은 일을 주도한 사람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자 이후에 검찰총장이 된 자로 보이는데 이런 거 수사 전혀 안 하고 있으면서 검찰들이 지금 호기롭게 이렇게 하는 것은 수사를 못하게 방해하는 거다. 탄핵을 왜 하냐. 다 개소리다. 진짜 개소리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명태균과 관련돼 있는 그런 내용들도 정말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지 그 의지를 봐야 될 것인데 그것이 정말 걱정스럽다. 권 기자님이 특히 이 코인으로 피해를 봤는데 윤석열 쪽과 관련이 있어가지고 잘 수사가 안 되는 그런 사안들 좀 네. 주의 깊게 또 팔로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인 관련해서는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취재를 했는데 하나는 정말 윤석열 코인이라고 딱 명명되는 사건이 베오딕스 코인이라고 해서 예. 그 건은 사실 지금 거의 수사도 제대로 안 되는 모습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KOK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민주당 약간 수박계 예. 그쪽 그리고 국민의힘에 다 좀 연루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피해를 키우는데 국회의원들이 한 몫을 분명히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그 최상위 모집책이 영장 청구를 받아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어요. 예. 그런데 기각됐어요. 오호. 네. 기각됐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 김판종 씨라고 해서 그 KOK 플레이가 21년도에 그 이제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인수했다 해가지고 또 대대적으로 홍보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 핵심 운영자고 이 김판종 씨 외에도 2명 검찰에서 지금 영장 청구해서 12월 3일날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예. 네.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이게 원래는 서울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건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원래는 그 피해자들이 동부지검으로 고소를 해서 2022년 9월 2일에 동부지검에 접수가 돼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배당이 됐고요. 예. 같은 달에. 이게 3개월이나 서울에서 수사가 됐었던 건인데 예. 갑자기 한 3개월 만에 울산으로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피해자가 울산에만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 피해자들은 전국 단위로 있고 사실상 서울과 수도권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그 피해자는 월드 클래스예요. 해외도 많아요. 야, 월드 클래스다. 네. 예. 그런데 이게 왜 울산에서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고 계속 울산에서 열리게 되니까 피해자들도 계속 울산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불편함도 있고. 그렇네. 근데 서울로 좀 올려보내달라고 하는데 계속 울산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그때 당시에 그 최상위 모집책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했던 판사가 이윤직 판사라는 사람인데 예. 이 사람의 과거 이력들을 계속 보니까 정말 철저하게 약자한테는 굉장히 그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강자한테는 굉장히 또 관대한 야. 이런 판결을 계속했던 판사였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립니다. 네. 이제 좀 주목해 봐야 될 건이고요. 네. 영장 실질 심사 정도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던 건데. 아, 피해자분들이 여기 그래서 지금 여기도 네. 보면은 11월 22일에 법원 앞에서 막 기자회견도 가지고 뭐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건 말고도 또 어디에요? 그 서울에 있는 그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이제 한동훈을 겨냥해서 네. 이제 왜 그 민생 안 챙기고 맨날 정쟁이나 하니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 뭐 면담 요청하면서 네 피켓 시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매일같이 1인 시위 울산지법 앞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들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워요. 사실 이게 코인 같은 것들은 주범들이 해외로 가서 한 번 몇 번 이렇게 판을 돌린다고 하거든요. 예. 이래버리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검찰에서도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되게 신속하게 나섰어야 하는 건데 하지 않고 있는 게 굉장히 문제고 지금 이번에 영장실질 심사를 받게 되는 김판종 씨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이 사람이 가장 윗단에 있다고도 느껴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코인판이나 이런 데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은 사실 실질적인 쩐주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바지들이 겉에 많이 드러나죠. 그쵸. 근데 이 김판종 씨 같은 경우는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뭐냐면 이 김판종 씨가 실제로 미디움의 그 대표를 맡고 있었고 그 미디움의 대표를 맡고 있었던 시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이 사람이 또 가지고 있는 뭐 메타버스 뭐 플랫폼이라고 하는 머리티지 주식회사로 분할을 해요, 회사를. 그리고 2022년에 또 다른 회사 그 미디움의 지주 회사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미디움이 자회사인데 자회사인 미디움이 그 지지 회사를 흡수해요. 그래 놓고는 또 이제 지주 회사가 해외에 있는 법인이 되거든요. 근데 그 해외에 있는 법인의 그 최고 경영자가 누구냐? 바로 또 김판종 씨였어요. 신기하네요, 여기는. 그렇죠. 김판종이 그냥 거의 주력 인물인 그쵸? 것 같은데요. 근데 예. 그 해외에 있는 법인의 그 매출액이요. 예. 2022년 그 KOK 플레이를 인수한 다음에 완전 급상승해요. 그러다가 2023년에 곤두박질 치거든요. 예. 그런 정황들을 보면은 이거는 해외로 좀 자금을 빼돌린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충분히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가 빨리 이루어졌어야 됐을 것 같은데 예. 네,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뭐 굉장히 그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코인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나 젊은 층에서는 관심 갖고 있고 비트코인이 또 엄청난 그 폭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살짝 조정 국면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호재가 있다 보니까 더더욱 코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정부의 사실 책임이 계속 있는 게 뭐냐면 예. 코인 시장을 키우는데 사실 한 몫을 했거든요. 예. 뭔가 이것들이 새로운 새 시대의 어떤 뭔가 좀 그 발판이 될 것처럼 코인 시장으로 사람들을 좀 유입하는데 윤석열 씨가 발언도 많이 했었고, 그럼요. 네. 예.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비투 탕감해준다. 예. 예. 그렇게도 했었고 하면서 오히려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끔 계속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책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전혀 안정권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들을 벌였기 때문에 네,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지금 뉴탐사가 이 부분 열심히 파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사실은 이제 다른 건들에 밀려가지고 집중을 막 너무 열심히 하지는 못했는데 예. 계속 이제 피해자들 너무 열심히 싸우고 계시니까요. 예. 그럴 때마다 정신 차리고 이것도 봐야지 뭐 이러면서 보고 있는 거죠. 네. 사실은 이 코인 사기에 대해서 뉴탐사만큼 용감하게 함께하고 있는 그런 언론사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 보면은 정말 뭐 검사들이 던져주는 기사 갖고 기사 쓰기 바쁘지 직접 이렇게 취재하면서 피의자들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